시작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전한 말씀은 그 핵심이 존재의 진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 세존이 말씀하셨냐면 존재가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가 변화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데 사람은 왜 사는가요? 우리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위의 배후에 숨어있는 실체로 생각.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행위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밥 먹고 잠자고 노래 부르고 이런 행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의 배후에 또는 이면에 실체적인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존께서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세존은 여러분의 존재를 파괴시키고 뺏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를 겁내는 사람 말 들어보면 불교가 내가 없다는 것을 가르침 아닙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뭐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실체가 내 행위의 배후에 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면 공부가 열려요. 왜? 우리는 이곳을 향해서 갈 거니까. 세존께서는 존재의 진실을 설명했어요. 그 핵심은 행위를 지배하고 행위를 주관하는 존재가 행위의 이면에 행위의 배후에 숨어있지 않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생로병사를 겪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존께서 존재의 진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세존 당시와 그 이전 사람들의 사고방식 두 가지를 거부했어요. 하나는 자아이론 또는 유심론이라는 실체론을 거부했죠. 또 하나는 물질이론, 유물론이라는 실체론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나? 행위의 이면에 이러한 실제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 허구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존은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존재가 개인의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원리를 뭐라고 합니까? 연기라고 하죠.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연기라고 하는데 이 연기의 원리가 일어나는 곳이 육처이죠. 육처는 안, 이, 미, 설, 신, 의라는 개인이 갖고 있는 6가지 인식 기능이면서 인식 영역이에요. 육처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위는 모두 5가지, 즉 오온으로 요약됩니다. 색, 수, 상, 행식.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 색, 수, 상, 행식은 2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는 행위로, 하나는 존재로. 색은 색하다라는 인식 기능을 가리키는 이름이고요. 색은 색하다라는 인식 기능을 조건으로 생겨난 존재인 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수상행식도 인식 기능 또는 인식 행위이면서 그 인식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존재, 수상행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색, 수상, 행식은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 오온은 한 개인의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산출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포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은 모든 행위이면서 모든 존재가 되겠죠. 오늘 공부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2가지 의미를 지금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난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난다. 이 말은 행위와 존재가 서로 의존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말이죠. 의존 관계 속에 있다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가 존재를 지배하거나 존재가 행위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들은 의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어주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금방 내가 조건이 되어주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이렇게 말했는데 조건이 되어주고 라고 말할 때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런 말 할 때는 그 제공된 원인에 의지해서 결과를 산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발생이라는 말은 인과적 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과적 발생이 어떻게 일어나냐? 조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일어난다는 이 말 속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대등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지배하지 않아요. 실제론에서는 존재가 행위를 지배하잖아요. 이럴 때는 존재가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론이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는 그런 행위를 하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운명이야. 불교에서는 희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희생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은 불교의 도덕적 규범에 안 맞아요. 여러분의 도덕은 이겁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행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이 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이 도덕적 세 겹의 행위를 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한다니까 나를 그냥 싹 도려내서 없애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를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상대를 조건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기라는 것은 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와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와 존재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행위가 조건이 되면 존재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되겠죠. 존재가 조건이 되면 행위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되겠죠.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발생이라는 것은 조건 결합이고 조건 결합의 핵심에는 대등한 인과적 발생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발생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위에 따라서 존재에 따라서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난다 이 말 속에는 행위도 조건적인 과정이 있고 존재도 조건적인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눈으로 컵을 바라보면 컵을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컵을 시각하는 존재가 생겨나요. 근데 이 눈이 컵을 시각하는 행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의자도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쭉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각하는 행위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조건 발생의 과정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존재도 조건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사티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숨이 나갑니다. 그러면 숨이 나가는 알미라고는 행위가 인식되겠죠. 그러면 숨이 나간다라는 알미의 행위를 조건으로 숨이 나가는 내 몸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숨이 들어오는 그 행위를 조건으로 숨이 들어오는 내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 존재를 생산하지를 않고 숨이 나가면 숨이 나간다라는 존재만을 성취해야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숨이 잘 나가? 어저께는 숨이 그렇게 안 나가더니 해가지고 이제 딴 존재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놀이가 계속되면 그 존재에 따라서 행위도 놀이를 계속해요. 이런 존재놀이와 행위놀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산란한 마음이 생겼다.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행위와 존재가 대등하게 조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의 오랜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정돈을 해볼게요. 세종께서는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세종께서 설명한 존재의 진실은 연기의 원리로 표현됐어요. 그 연기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존재를 지배하기만 하냐?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존재도 행위에게 영향을 주고 행위도 존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대등한 의존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행위를 떠난 존재는 없고 존재를 떠난 행위도 없어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행위도 조건 발생이고 존재도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이 행위에도 존재에도 그 배후에 어떠한 실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황을 하거든.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 행위도 하고 이렇게 돈도 벌고 사는데 왜 저렇게 말할까? 이것을 못 바꾸면 노이무공입니다. 애를 써도 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이라도 척 들어가지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줬다면 그 사람 급속히 바뀌어요. 다시 말하는데 세종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탈취하거나 강탈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진실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존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인식행위 속에서 개인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자기하고 어떻게 자기한 것이 사라지는가를 보여줬죠. 만약에 행위가 존재를 자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취직을 하고 어떻게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큰 아파트를 샀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모았어. 모은 행위가 있었어. 큰 아파트를 샀어. 만약에 행위가 존재를 자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뻐지려고 맛있는 걸 먹고 화장품을 바르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자기 존재를 행복한 존재로 바꾸려고 왔잖아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재의 진실을 바르고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존재의 진실을 바르고 완전하게 아는 걸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걸 또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색, 수, 상, 행식이 인간 행위이면서 존재라는 거 명심 보세요. 이게 불교를 이해하는 통특한 방식입니다. 여러 번 말했죠.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몇 년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아니 조건적으로 그때그때 생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시각하는 기능을 가진 아니 그냥 항구적으로 존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각하는 행위는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 시각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건 뭘 말해요? 시각하는 행위에 조건적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각하는 행위의 조건적 과정 속에서 시각적 존재가 조건적으로 생겨나니까 이 행위나 존재에는 실체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시각한다는 것은 6가지 유형의 물질 가운데 하나예요. 시각한다, 청각한다, 후각한다, 미각한다, 촉각한다, 정신한다 이런 것들은 다 물질의 기능입니다. 물질의 기능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물질 기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수술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계룡산에 가서 나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데 이 색이라고 하는 물질에 포함된 물질의 유형이 몇 가지냐면 6가지예요. 그 6가지가 안, 이, 비, 설, 신, 의인데 안은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하는 존재가 됐냐? 시각하는 기능이 조건이 돼서 아니라고 하는 존재가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시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니라고 하는 실체적인 존재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 아니라고 하는 실체적인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안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시각을 조건으로 매번 생겨나는 존재로 지속된다 그런 말이에요. 색은 안, 이비, 설신, 의라는 6가지 유형의 물질 기능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안, 이비, 설신, 의라는 이 6가지 물질 기능은 짝을 갖고 있어요. 한 쌍의 법입니다. 그 짝이 뭐냐면 색, 성, 향, 미, 촉법이죠. 우리 인식 기능 안에 안이비 설신의 기능도 있고 색, 성, 향, 미, 촉법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색이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강아지 한 마리가 눈 속에 들어오면 눈 속에서는 시각되는 기능으로 활동하겠죠. 그러면 시각하는 안과 시각되는 그 색이 서로 결합을 해요. 어디에서 결합합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결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접촉이라고 그래요. 접촉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2개의 부신 막대기를 부벼가지고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세존의 이 설명은 탁월한 것입니다. 물질은 왜 물질이라고 하냐면 자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그래요. 자극이 자극과 만나면 마찰이 생기겠죠. 마찰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불꽃이 생기겠죠. 그 물질과 물질의 자극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식이라고 하는 인식 기능이 생겨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식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니까 반대 개념이 아닙니까?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게 반대 개념이라고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 빼내니까 공부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물질과 식은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요소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의식, 식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아니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색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인간들은 이 안과 색은 물질이라고 말하고 식은 정신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개인의 인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니 설시를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내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왜 내적 기능이라고 합니까? 내적인 자기 존재를 생산하는 것이니까. 색성향 미적법은 물질 기능의 위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인식 속에서 투사돼가지고 이 세상을 비춰주니까. 지금 내가 이걸 또 설명하는데 이것을 체화하지 않으면 불교 공부 못합니다. 세존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을 조건으로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수상행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수상행은 물질과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형들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시각 영역에서 안과 색이라는 색이 결합하면 시각 영역에서 수상행식이 생겨나죠. 내지 정신 영역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의 유형은 6가지고 수의 유형도 6가지고 상행식의 유형도 6가지예요. 여기서 유형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유형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거,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범주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개인이 해요. 사람은 낱개로 경험한 것을 낱개로 입력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컴퓨터를 쓸 때 시를 보관하는 곳은 시 이렇게 참고를 내드려서 거기다 다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산문 쓰면 산문에다가, 그 다음에 누구 편지가 오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범위를 만들어가지고 비슷하거나 공통적인 거,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인식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오늘 가다가 새로운 것을 딱 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식 기능 속에서 행이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거야? 그때 행은 어떤 기억의 방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할지 몰라요. 오래 생각해도 그 방 배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이 하나 있어요. 인식 속에는. 신,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인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하루에 수백 개의 신이 만들어진대. 만들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된다고요. 그리고 필요 없어서 수십 개의 신들이 얼마 지나면 소멸된대. 이게 행의 작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 속에는 행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유형을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이만큼 살았으면 나가서 얼굴 보면은 얼굴 유형이 있잖아요. 사기꾼이구만. 얼굴만 보고도 알아. 또는 저 사람은 좀 좋은 사람 같아.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판단을 하게 해주는 힘이 행이고, 그런 판단을 해서 이미지를 그려주는 놈이 상이에요. 그러면 상과 행이 있기 전에 아니비설시라는 감각기관으로 무슨 감각이 들어왔겠죠. 쳐다봤다든가, 그가 무슨 말 하는 것을 봤다든가, 그 행동거지를 봤다든가, 그런 감각한 것을 갖다가 해석을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때 그런 판단을 하게 해주는 인식 기능이 행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인식 기능이 일어나면 최종적으로 누가 그것을 식별합니까? 식이 식별을 해요. 색, 수, 상, 행식이라는 것은 전부 행입니다. 행이라고는 인식 기능이 이름을 붙여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상위 개념이죠. 근데 인간 밑에 하위 개념이 뭐가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있겠죠. 여자 밑에, 남자 밑에 또 하위 개념이 있겠죠. 잘생긴 놈, 못생긴 놈, 그 다음에 부자인 놈, 가난한 놈, 있겠죠. 이렇게 분류하는 기능이 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다, 수다, 상이다, 행이다, 식이다, 이런 것들은 자기 된 것들입니다. 이 행의 기능은 그 사람이 이 세계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행의 작동이 언제 끝났어요? 그냥 어렸을 때 끝났어요. 5살 지나면 고치기 어렵다고 책이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행에 의해서 지식을 분류하고 알을 분류한 다음에 그것을 구성해가지고 새로운 지식도 만들어냅니다. 행에 의해서 자기된 지식들을 다시 구성해가지고 새로운 알을 생산을 해는 데까지 발전한 거야. 놀랍지 않아요? 색, 수, 상, 행식이 모두 다 자기된 거야. 자기된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 여러 번 했잖아요. 자기 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 또는 자기 행위를 원인으로 생겨난 것, 또는 자기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것, 이런 뜻이에요. 말을 바르게 써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의미가 엉키지 않습니다. 색수상 행식은 전부 자기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것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이다. 그런데 색에도 6가지 유형이, 수에도 6가지 유형이, 상, 행, 식에도 6가지 유형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세존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재행이다. 재행이라는 말 이제 기억해야 돼요. 재행, 모든 자기된 것, 이런 뜻이에요. 재행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무상이라고 했죠. 여기서 무상은 무슨 뜻이냐면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무상하니까 막 허무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허무는 굳건히 믿고 있던 자기 존재의 상실에서 오는 감정이고, 무상은 자기 존재를 그때그때마다 생산할 수 있는 행복한 과정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난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행위가 자기 행위이면서 의식행위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의식행위입니다. 의식되지 않으면 그 행위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자기 한 것을 식별하죠. 자기 한 것을 식별하기 때문에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의식은 전부 뭐예요? 자기된 의식이에요. 자기된 의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것을 식별하는 의식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이제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식은 자기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고 늘 움직여요. 그것이 식이 갖고 있는 운명적인 길입니다.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식을 만약에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네가 자기된 놈이야 이놈아, 이렇게 알려줘야겠지. 너는 자기되고 있어. 너는 자기된 것을 식별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식별하는 기능을 가진 실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식을 자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티예요. 내가 지금 여러 번 사티에 대한 정의를 수십 가지로 해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티가 마음챙김이라고 말하잖아. 너무나 성의 없는 말이에요. 사티가 있으면, 식에 사티가 확립되면 식이 자기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아, 이 식 나의 것이야. 이 식 나야. 이 식 나의 자아야.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자기해낸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자기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식의 배후에 내가 있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받으려고 하잖아?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 그게 사실 위안도 되고 위로도 돼.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것이 아니잖아.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모든 행위가 자기된 것이고, 모든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이 모든 존재가 자기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리고 이 자기된 것은 다 식별하는 기능인 식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식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한 것은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위와 존재의 조건 발생은 행위도 인과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존재도 인과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근데 우리는 행위의 인과적 과정을 모르고 존재의 인과적 과정만 알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존재를 실체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늙잖아. 내가 늙는다는 말이 참 재밌잖아. 내가 젊었는데, 내가 늙었고, 내가 건강했었는데, 내가 병들었고, 내가 태어났었는데, 내가 죽는다. 내일이야, 이게 전부. 이것은 생로병사라는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존재 현상이지, 얘가 실체적으로 존재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요. 결론은 이렇죠. 모든 자기된 것은 모든 의식된 것이다. 세종께서는 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왜 행이라고 하는가? 자기하기 때문에 행이라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자기하는가? 색의 과정에 따라 계속해서 색이 되게 자기한다. 내지 식의 과정에 따라 계속해서 식이 되게 자기한다. 이 말 속에는 행이 인식행위의 인과적 과정이고, 행이 존재의 인과적 과정을 자기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피와 살이 되게, 체화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체화되지 않는 알미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세종께서 행을 정의하는 방식에 나타나 있어요. 뭐가? 모든 행위가 존재를 자기하는 과정이,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인식행위의 인과적 연속성, 그리고 존재의 인과적 연속성. 그런데 우리는 존재의 인과적 연속성만 보기 때문에 존재 배후에 실체가 있어서 그 연속성을 주관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세종께서 존재의 진실을 탐구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행위를 조건으로 그 연속성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된 것이고 의식된 것이야. 달리 말하면 재행과 제법을 발견한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세조는 생로병사라는 변화 속에 있는 이 존재의 괴로움으로부터 두 가지 원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이것이 재행이다, 자기된 것이다. 이것이
제법이다. 0이 된 것이다. 따라서 존재 또는 존재의 괴로움은 실체적인 괴로움이 아니다. 이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실체적인 괴로움이 아니라면 이것은 뭐냐? 조건적인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그 경험의 핵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살지 않는다. 마치겠습니다.